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채무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 제도들이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셨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제도별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내가 워크아웃을 하는 게 나은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게 나은지 이렇게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영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도 충분히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채무자 구제 제도 비교표라고 되어 있죠.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인데요. 구분은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채무 조정, 이자율 채무 조정, 다 채무 조정입니다. 이건 운영 주체는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으로 나뉘고,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상 채무자죠. 누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느냐인데,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상환 불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소득 재산이 무조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당연히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개인 파산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개인 회생은 상환 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회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개인 워크아웃이고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되어야 하고, 프리 워크아웃은 31일에서 89일 동안 연체를 하고, 또 연체 전 채무 조정, 이건 이자율을 조정하는 제도인데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즉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상 채권, 그 다음 중요한 거죠. 대상 채권에 제한이 없어요. 파산하고 개인 회생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세금, 건강보험, 건보료나 국민연금 등은 면책이 안 돼요. 개인 회생 절차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등을 회생 절차에서 다 완납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 파산을 했을 때는 세금이랑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 세금, 건강보험료 등도 다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신용회복 지원 협약 가입 채권 금융회사, 즉 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세금, 건보료, 개인 채무, 사채죠. 개인 채무도 불가능해요. 그 다음 채무 금액에는 파산은 제한이 없어요. 수십억의 채무가 있어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은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10억, 담보대출은 15억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 신용대출은 5억, 담보는 10억까지만 가능해요. 괄호 보시면 사업자는 30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5억, 10억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 기간은 개인 파산은 변제가 없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없고요. 회생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장기 5년, 그 다음에 워크아웃은 10년 이내입니다. 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는 최장 35년까지 상환을 하는 걸로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채무 감면이죠. 재산 처분 배분 후에는 자녀 채무 전액이 면책이 됩니다. 파산의 경우 채무가 전액이 면책이 된다.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일부 금액 보유재산 이상을 변제, 이게 바로 청산가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감면이 된다. 뭐 평균 70%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사건에 따라서는 최대 80% 이상, 90% 가까이도 감면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 채권 전액을 면책을 받고, 다만 원금의 경우에는 최대 삼각채권은 70%, 대손 삼각채권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채무가 오래된 경우예요. 그런 경우 70%, 그다음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 평균적으로는 원금이 한 44%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삼각채권이 아닌 경우, 오래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원금 탕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가 감면이 된다. 이자만 감면되고 원금은 감면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연체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보대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담보대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파산, 회생의 경우 결제권으로 별도로 취급을 하게 되어 있고,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긴 한데 부동산의 가액 등을 따져서 이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 보증인에 대한 독촉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독촉 가능, 독촉 불가 이건 중요하지 않고, 법적 효력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 조정 정보 공유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파산이나 회생을 했을 때 그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파산은 면책받고 5년간 기록이 유지가 되고, 회생은 변제 계획 인가 후 3년,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이나 5년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 면책 결정을 받는 시점에 이 기록은 삭제가 되세요. 따라서 회생 기간이 끝나면 이 회생 신청한 기록도 삭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회복 확정의 경우 2년간 기록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에 제약이 없다는 점, 다만 세금의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된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이 세금도 전액 납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남아있지는 않게 되는 거고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채무의 제약은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 채무는 워크아웃이 신청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체를 반드시 해야만 개인 워크아웃은 할 수 있다는 점, 회생은 연체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던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이번 시간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